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불이익 탈출 방법의 공부방입니다. 오늘은 저번 2025년 부동산 전망 1편에 이은 2편 신축 아파트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담은 영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로 아파트를 신축으로 사면 어떻게 될까요? 입니다. 요새 결혼을 하시고 나서도 주택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결론 및 정리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을 구하시려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축의 위치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가 지금보다 극명하게 나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번째, 전보다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중급지 이상의 인프라의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세 번째, 미국 연준 및 유럽의 금리 인하에 따른 한국도 급격하고 주기적인 금리 인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번째, 매도자는 가격에 대해 둔감해지고 매수자는 민감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예상한다. 다섯 번째, 무조건 신축을 원하신다면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인프라가 좋은 것을 선택하시되 애매한 곳은 제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부동산 시장과 경제를 공부하고 경험한 것에 대해 말씀드릴 뿐 폭락론자, 폭등론자 두 가지 모두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천천히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처럼 매물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매수를 할 수 있는 중급지와 상급지의 부동산 가격 자체가 내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와 반대로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가격은 내리거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망 1편을 제작하고 나서 부동산 시장의 실제적인 상황을 알기 위해 로컬 부동산을 운영하는 소장님들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중상급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장님들은 중급지와 상급지의 매도자들이 굳어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반대로 선호도가 다소 떨어지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소장님들의 경우에는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가격이 소폭 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매도자들이 굳어있다는 말은 팔리든 말든 신경을 안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매도자들이 굳어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선택일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의 금리 인하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 및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한 한국의 금리는 선진국을 따라서 인하하고 있고 지금 금리 상황보다 더 많은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후발주자의 느낌이 강하기에 다른 선진국의 금리 인하 시기를 보면서 주기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1차적으로 여러분에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금리가 내려갈수록 실제 매수할 수 있는 부동산의 금액이 높아지는 만큼 급하지 않은 중급지 이상의 매도자 입장에서는 지켜보다가 가격을 올리거나 올라간 가격선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로 중급지 이하의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중급지 이상의 실수요자들은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간 구축들은 피하고 오히려 메리트가 높아진 신축 쏠림 현상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은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비싸진 가격을 피해 매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전세, 월세로 가셔야 하고 결국 매수 가격을 버티지 못한 수요자들은 임대차 시장으로 몸이 쏠리면서 중상급지의 전세, 월세 가격이 더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신축이든 구축이든 임대차 시장의 움직임을 커질 거고 수요의 증가에 따른 어느 정도의 가격의 상승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깊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신축의 경우에는 신축의 위치에 따라 비수도권 및 비선호 지역은 미분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서울 및 수도권 선호 지역은 어느 정도의 입지만 되더라도 오히려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기에 공급량 부족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신축을 매수하려는 심리는 오래 거주하겠다는 마인드보단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 폭이 구축보다는 신축이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신축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으며 더욱 위치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극명하게 갈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봅니다. 그에 반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프라 및 교통이 부족한 신축의 경우 이익은 고사하고 손해의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신축 불패라는 말은 서울이나 수도권 중 서울로 접근성이 높거나 도시의 자급자족률이 높은, 즉 일자리가 많은 도시에 해당되는 말이 될 것이며 옛날에는 어느 정도 타협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위치의 신축들은 실제적인 분양가 상승으로 인하여 메리트가 더욱 없어질 예정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의 단순한 계산으로는 전세 및 월세,
즉 임대차가 가격이 오르는 만큼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는 만큼 매도자의 행동 자체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매도자들은 둔감해지는 만큼 매수자들은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매도자들의 행동이 둔화된다는 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매도하려는 가격을 확고히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상황은 실소유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금리가 낮아진 만큼 전세 가격이 올라간 만큼 올라간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려는 기조가 변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전과 다르게 위치 및 인프라가 좋은 곳이라면 구축 옆에 신축이 생긴다 한들 구축의 가격 또한 쉽게 내려가거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서울의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가 앞서 설명한 이유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도자가 급할수록 가격의 변동폭이 커지고 그 반대로 둔감할수록 가격의 변동폭이 작아지게 됩니다. 지금 실소유자들의 상황은 매도자가 둔감해져서 변동폭이 작아졌지만 미국 연준 및 유럽의 금리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금리는 급격하게 그리고 주기적으로 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매도자들은 뒷짐지고 지켜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로 신축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취해야 할 스탠스는 입지가 좋고 어느 누구라도 선호할 만하다 하면 분양가가 높더라도 청약을 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입지가 애매하고 나중을 보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청약 자체를 자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신축의 경우 생산단가 상승으로 분양가 자체가 상승하기에 이제는 그런 아파트는 지역조합주택을 제외하고는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 및 정리입니다. 첫 번째, 신축의 위치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가 지금보다 극명하게 나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번째,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중급지 이상의 인프라의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세 번째, 미국 연준 및 유럽의 금리 인하로 인하여 한국도 급격하고 주기적인 금리 인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번째, 중급지 이상의 매도자는 가격에 대해 둔감해지고 매수자는 민감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섯 번째, 무조건 신축을 원하신다면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인프라가 좋은 곳을 선택하시되 애매한 곳은 제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꾸준히 제작하려는 영상들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시장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며 그에 따른 여러분에게 자극적인 폭등, 폭락보다는 여러분에게 현재 부동산 시장을 알려드리는 것과 더불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는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